안녕하세요. 서울 자취생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350일차입니다. 저도 50일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내일 10시 50분에 소카 예약해놨고, 이제 하루 예약해놔서 내일 짐 나르고 아침에 일찍 차 이제 반납하러 올라와서 반납하고 내려갈 그런 계획이고, 사실 침대를 오늘 가지러 온다고 제 당근에 내놨어요. 5만 원에 내놨는데 한 50만 원 넘게 주고 사서 5만 원 내놨는데 그분이랑 이게 이제 안 맞았어요. 제가 내일 몇 시에 오실 건가요? 보냈는데 그분이 답변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답변을 했어요. 2시 오겠다 했는데 주소를 못 보낸 상태였고, 이게 엇갈렸는데 그 뒤로 저는 이제 또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분이 또 계속 못 보셨고, 결국에는 내일 5시에서 6시 정도 오신다고 해서 이사가 좀 늦어질 것 같고, 사실 짐 하나도 정리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그러다가 집에 라이언 인형 있어서 이제 5천 원에 당근에 내놨는데, 그 케이스 뜯지 않은 새 상품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인형이 하나 있는데, 근데 아이 생일이라고, 한 분은 아이 생일이다 얘기하신 분 있었고, 한 분은 자기도 선물할 건데 케이스 좀 멀쩡하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집에 두고 거기 위에 뭔가를 이제 올려놓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눌린 부분이 있어서, 아, 선물하실 거면은 다른 거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생각 한번 해본다고 하시고서 답변이 없으셔서, 두 번째 분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 둘 키우고 있고, 이제 이혼하고 혼자 키우고 있는데 첫째 아이가 6살, 둘째가 4살. 근데 첫째가 장애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이 둘 있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근데 저는 아이 아빠랑 아이 할머니가 아이 키우고 있어요. 자기는 그 친정시댁 모두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돌보고 있고,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아이들만 지금 보고 있다고. 혹시 밥솥 있냐고 물어봐서 아, 있다고 해서 내일 렌트를 해서 그분 픽업해서 집에 데리고 와서 그분 필요하다고 하는 거 다 줄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알라딘에 올린 책들도 다 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 읽으시고, 그리고 당근 이렇게 올리시는 방법 모르시면 다 알려드릴 거고, 제가 생각에는 좀 저보다 젊은 분이 아시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오늘 저녁 때 만나려고 했었는데 자기 7시에는 교회 가서 9시 넘어서 온다고 얘기하시길래, 아, 그렇구나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많이 의지가 된다고 하셔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뭐 짐 그렇게 나르면서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면서 차 한잔 하거나 아니면 점심 함께 같이 먹을 것 같고, 5시, 6시에 지금 여기 이 침대 보내고, 그 사이 때 짐은 이제 다 싸놓은 상태에서 보내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청주로 짐 옮길 예정입니다. 음, 사실 저도 침대 내일 보내고 싶었거든요. 나 오늘 자야 되니까, 이거 보내고 나서는 또 바닥에 누워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러려고 이렇게 엇갈렸나 보다 싶고, 또 내가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짐 싸는 거 싫었나 보다. 그리고 정말 최소한으로 비우고 정말 줄 수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으로 네일을 했어요. 그 이제 정액제 식으로 제가 그 넣어놓은 돈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손 케어 받고, 그리고 인사드리고 이제 이사 간다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인연이 되면 또 봬요. 서로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기분 전환이 됩니다.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기분을.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보이지 않은 천사의 손. 지금 돌이켜보면 실패로 보였던 것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보다 나은 쪽으로 접어들도록 이끌어 주었던 보이지 않는 천사의 손이었다. 시련을 통해 나를 조금 더 현명해지고, 나는 조금 더 현명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단단한 내가 되어갔다. 그리고 그런 나를 더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폴레온 힐은 시련을 이렇게 표현했다. 운명이 우리의 어깨에 위대한 책임을 지우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됨됨이를 시험하는 것. 이 시련도 곧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지어다. 네. 전 지금 이 천사의 손을 도움을 받고 그 시련에 아직 한복판에 있습니다. 오늘 그 하와이 대저택 또 강의 들으면서 아직 그 무언가 내 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단계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돈에 대해서 정말 내면 깊이 이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부분 제 안에도 돈은 저희 엄마도 그랬거든요. 이제 난 돈 없어 아빠한테 물어봐 이런 얘기를 엄마도 참 많이 했는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돈은 여자한테 없는 것, 돈은 남자한테 있는 것 이런 부분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 하부에커가 와이프랑 지낼 때 이제 와이프가 그런 부분들 어렸을 때 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뭐 100만 원을 주건 500만 원 주건 1000만 원을 주건 항상 그걸 다 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이프 머릿속에는 그 돈은 모으는 건 남자들이 하는 거고 돈은 남자들이 있는 거고 그 나는 항상 돈을 아빠한테 받아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저도 그게 제 안에 세팅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이 저희 때에는 그 개인정보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막 그 쓰시다 보니까 제가 갚아야 될 부채가 있었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빚에서 난 언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 잘못된 이 프로그래밍부터 삭제하고 다시 세팅해야 되겠구나. 나는 아이들 또 가족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는 우리 교회 그 큰 비전들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 지원을 할 능력 있는 그런 기업인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작년에 일산에서도 그 책 나눔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혼하고 친정집에 가서 아이 이제 돌봐야 되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주부들 이제 육아만 하던 사람들은 경력단절 상태에서 세상에 나오는 게 너무 두렵거든요. 그분도 굉장히 그 공포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건 사실 느껴져요. 면접 자리에 갔을 때 주눅 들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상대방도 그걸 알아차리거든요. 떨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심사하는 사람들, 면접관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하고 전 그게 좀 있었어요. 나이 연륜이겠죠, 이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네, 전 잘 일 잘 했어요. 잘 뽑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일을 다양하게 여러 개를 쉽게 빨리 구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네, 저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잡다하게 뭐든 할 수 있도록 그
자잘한 민간 자격증도 딴 거 있고요. 국가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가더라도 유료단 가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는 이제 제가 일을 찾는다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필요한 정보인가 이 부분 혹은 사실 택배나 그런 거 쿠팡 관련된 이런 부분들 마켓컬리 이런 부분들 해서 단기 알바로 내가 정말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인가 좀 이런 부분으로 짐 정리하고 이사 좀 정돈되고 나서는 그렇게 일을 이제 빠르게 좀 찾아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알아봤어요. 네, 그런 자신이 있거든요. 잘할 자신, 뭐든 잘할 자신. 음, 이런 자신감 있으면서 짐 정리는 하나도 안 했다. 다 버려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 인형 주려고 한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점심은 드셨어요? 그 물어보는데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녁 꼭 잘 챙겨 드세요. 얘기해 주시는데 그 말도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먹는 거에 원래 먹는 걸 엄청 좋아하지만 특별히 막 챙겨 먹으려고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와중이어서 어, 편의점 가서 이거 지금 내일 그 받으면서 끝나고 올라오면서 편의점 가서 좀 간단한 거라도 뭐라도 사서 가지고 와서 먹고 그리고 잘 쉬고 있습니다. 행복의 정원인가? 행복의 저택인가? 요즘 그 게임 지금 페인 생활하면서 그 게임을 해보면서 진짜 많이 묵상이 많이 됐어요.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집, 멋있는 곳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네 개가 있다. 그게 조명, 그림, 식물, 카펫. 이거는 이게 다 들어가야 여기 되게 안정감 있고 예쁘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느꼈던 그 두 번째 이 게임 안에 그 업무에 대한 성취도 있고 그리고 그 관계 부분도 있어요. 그게 강아지든 고양이든 사람과의 소통이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성향이 굉장히 원래는 일중심적인 그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그 집이 완전히 이제 대저택인데 거기 안에 집사가 들어왔어요. 집을 이제 관리해주는. 옛날에는 그 집사 하면 그냥 좀 되게 우습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렇구나 한 회사의 그 전체적인 공간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이 대저택의 집사구나. 저는 이제 사실 좀 다른 얘기겠지만 성경에서도 그 집사라고 하는 그 직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되게 우습게 여긴 그 누구나 교회 다니면은 뭐 1년 지나면은 거진 아무나 주는 타이틀인 것 마냥 부르기 편한 어떤 직급인 것 마냥 부르는 그 명칭이 그 몸된 교회를 잘 돌보는 사람의 의미로 어떻게 보면 그 집사라고 하는 명칭이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하고 뭐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려고는 했지만 교회 공동체가 여기 내 몸된 교회야 더 많이 아껴줘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 못했어요. 사실 청주 갈 거니까 교회 뭐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마음도 갖고 있었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교회 보내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청주 가더라도 교회는 그냥 한국샘물교회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리고 나서 이 사실 이 게임 통해서 집사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그 게임 속
캐릭터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워졌거든요. 그래서 나도 정말 마음 바르게 다시 고쳐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고, 아, 정리를 사실 하나도 안 한, 이렇게까지 대책 없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움직이고 싶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살려고 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그런 마음들이 마음 안에서 많이 회복되고, 새로운 정말 그런 전환점, 그런 기회들이 저한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우디는 그 비자하고 그 보험은 메시지가 왔어요. 봤는데 사실 지금 제 재정으로는 가는 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래, 이건 지금 내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일단 돈 벌어야 돼.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주면서 갔다 와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자. 내가 만약 가야 되면 가는 상황 주시겠지, 그런 생각하고 일단 내일 이사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자취생활이 끝인데 내일 청주 고시원 생활을 제가 올릴 수 있을진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서울 자취생활 별 볼 일 없는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시간을 귀히 사용해주신 그 마음들, 그 뜻들 많이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 와사이로 안녕.